암에 대해 기억해야 할 101가지 암기 101의 홍영한 원장입니다. 암기 101은 암 환우 또는 주변인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콘텐츠인데요. 오늘은 고상훈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고상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아버지께서 올해 71세입니다. 장 내시경 중 조직 검사를 했는데 위암 의심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암으로 판정이 될까 하루하루 피가 마른 상태입니다. 전조 증상이 있어도 암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나요? 만약 암 판정이 난다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암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는 게 딱히 있는 게 아니라서 별개의 증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불안감이 문제예요. 불안감. 뭘 해도 이제 멘탈이 굉장히 털리잖아요. 검사를 해놓고 내가 다그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미리부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될 게 없죠. 질문자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설명을 들었겠고. 근데 이제 뭔가 한 번 더 이제 컨펌을 받고 싶기도 하고, 거기에 포커스는 뭐냐면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전조 증상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우리가 배가 아팠다고 해서 목이 아팠다고 해서 다 암 쪽으로 잡는 건 아니고, 기침하면은 폐암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감기부터 생각하죠. 환자분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암을 진단받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암일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 막 해봤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그게 암의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올바른 판단은 아니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이 무서운 거죠.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제때 검사를 했으니까. 수술이나 이제 항암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강한 또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진단받자마자 치료 전에 미리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상담받고 가시고 많이 불안해하고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불안감인데, 주변에 있는 의원 같은 데도 가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해주고, 로컬에서는 좀 자세하게 말해주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해주는 말도 해주기도 하고, 암양병원에 만약에 입원한다 그러면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좀 편해지기 마련이에요. 암 환자분들한테 괜찮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섣불리 위로하는 거는 때로는 좀 역효과. 암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오히려 이제 막 옆에서 이제 챙겨주는 가족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섣불리 괜찮을 거다 위로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진단받고 수술을 하게 되고 이후에 항암치료를 하게 되고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기다려서 조바심 갖지 말고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이제 인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이제 대학병원에서 언제 와라, 검사를 하겠다, 또 언제쯤 수술을 하겠다 얘기를 해도 중간중간 이제 시간이 많이 비잖아요. 그때 온갖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걸 좀 단순화시켜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암 환자도 지금 막 불안에 미치겠는데 이걸 먹어보래 저거를 먹어보래, 아무 도움도 안 되지. 결과적으로 아까 선생님 말대로 우리는 이제 스탠다드 세라피가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까지 얼마의 기간, 그다음에 수술부터 얼마의 기간, 이런 것들을 크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생할 생각을 해야 된다. 객관적인 사실도 인지시켜주고, 괜히 보호자가 이제 불안하더라도 호들갑 떨고 그러면은 환자는 더 불안해하니까 참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종교 기도하고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멘탈 세라피가 좀 필요한데 잘 안 돼요. 이게 되면은 사람이요. 가족들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줘도 암 환자가 아닌데 아닌 입장에서 괜히 넘겨짚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좋은 뜻에서 얘기해도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암양병원을 하면서 내가 위암이다. 그러면 위암 1기도 있고 2기도 있고 3기도 있고 4기도 있어요. 같은 암양병원에. 내가 한 2기쯤 들어왔어. 3기한테 위로받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아, 나보다 저렇게 선배님도 계시고 지금 항암 치료 중에도 살겠다고 꿋꿋이 하시고 계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위로가 되죠. 어차피 이제 진행된 암 환자분들이 같은 기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먼저 암 걸린 사람들은 또 항암 치료 과정이 이러하니 이러이러하고 좋은 항암제 자기한테 잘 맞으면 또 나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해 주기도 하고 같이 모여 있는 그런 데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테니까 도움이 되죠. 물론 이제 힘든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잠깐 이제 휴식이 필요하겠죠. 계속 뭐 치료 받으면서 이제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중간중간 치료할 때 필요한 몇몇 시간을 빼고는 자기 일을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본인 일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뭐 좌절감 같은 걸 만들고 자존감 같은 걸 낮추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일 놓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원장님 말하는 거는 나는 만약에 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 이제 휴직을 하고 내 치료에 좀 전념을 나는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스트레스풀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수위의 스트레스까지는 뭐 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짜증도 날 수가 있고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좋은 환경에 노출되고 싶다 그러면 공기청정기 많이 둬. 그리고 흰옥기 침대, 뭐 좋은 침대를 두고 좋은 커튼을 달고 좋은 식단을 해. 요즘 뭐 유기농 식단 배달되더만 강원도에서. 그래서 일상을 그냥 살아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뭐 흡연을 많이 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그때 계기로 끊어야 되고, 자, 위암의 뭐 이제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를 보면은 뭐 짠 거 먹는 거, 훈제 음식 먹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가려주면 좋은 거고, 그 외의 것들 나는 채식만 할래요 이런 것도 뭐 썩 위험하죠, 그건. 좋아 보이진 않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암 치료에서 딱 종료가 될 때까지는 좀 계속 병원 다니면서 이제 팔로업 하거든요. 뭐 5년까지는. 그 사이에는 그냥 사회생활 해라. 평소같이. 본인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가는 분들이 오히려 결과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심한 분들은 새장 속에 새처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가지고 병원 안에서 새처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나가서 이제 본인 일에 더 열중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얘는 여자애야. 갑상선암이 걸렸는데 면회를 왔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녔기 때문에 암에 걸렸대. 밤새 일했다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 그런 애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만둬야지 뭐. 저 같으면은 그래도 일을 하려고 되게 애를 쓸 것 같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이런 걸 못하게 된다는 상황 자체가 나를 되게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아요. 다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굳이 그걸 막아가면서 하지 말라 이런 거는 맞지 않을 것 같고, 그 일이 아까 말씀하신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일이면 피해야 되겠죠.